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왜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항상 존재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본 적이 있나요? 직장이나 학교 혹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서도 우리는 이처럼 험담을 일삼는 사람들을 아주 쉽게 마주치곤 합니다. 그들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말을 들을 때 처음에는 그저 솔직한 성격이거나 가볍게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무해한 수다를 떠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진짜 본성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대부분은 처음에는 매우 평범해 보이고 심지어 아주 개방적이며 열정적이고 다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더 오래 접촉하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도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묘한 불편함이 서서히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 불안한 감정은 보통 그들의 사소한 말이나 태도 혹은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 드러납니다. 흔히 사람의 진짜 본성은 세 가지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잘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화가 났을 때와 이익을 얻었을 때,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진 비난의 말 뒤에 숨겨진 것은 무엇일까요? 왜 그들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보이는 5가지 심리적 행동을 함께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지루한 잔소리가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도록 돕는 깊이 있는 심리 분석입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이러한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이 있다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그 사람과 거리를 두고 관계를 재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에게서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행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의 열등감을 일시적으로 달래기 위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릴 방법을 찾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다른 사람의 단점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들춰내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 회사의 한 회의에서 새로운 동료가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발표하여 상사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사람은 그 아이디어를 인정하는 대신 즉시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그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낼 리가 없으니 어디선가 베낀 것이 분명하며 아이디어도 그저 평범할 뿐이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일상생활의 또 다른 예로 같은 모임의 친구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새 차나 새 집을 마련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축하해주는 대신 차가 기름을 너무 많이 먹는다거나 색상이 금방 유행이 지날 것이라며 주저없이 트집을 잡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성과를 어떻게든 깎아내리기 위해 아주 작은 단점이라도 찾아내려 애를 씁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자신감 넘치고 날카로우며 비판적인 겉모습을 보면 기준이 높거나 매우 유능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깎아내릴 방법을 찾는 사람들은 사실 자존감이 매우 낮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은 스스로가 가치 없는 존재일지도 못하는 두려움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잊히고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불안감에 직접 맞설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낮게 끌어내려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아주 쉬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상대방의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말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자신의 위치가 조금 더 높아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무의식적인 심리적 자기방어 기제이지만 매우 해롭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에는 아주 큰 결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린다고 해서 자신의 진짜 가치가 높아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주저앉힌다고 해서 자신이 더 나아지거나 자신의 성과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험담을 하고 나면 잠시는 마음이 편해지고 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이내 자신이 뒤처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다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판할 다른 사람의 새로운 잘못을 계속해서 찾아다닙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질투와 피로로 가득 찬 부정적인 굴레 속에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변 사람들이 성공을 거두었을 때 그들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가식이나 위장을 할 필요가 없을 때 그들의 질투심은 비꼬는 말이나 어색한 미소 혹은 불편한 침묵을 통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자신의 열등감을 달래기 위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을 들어줄 청중으로 여러분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서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음 행동은 험담을 삶의 압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유일한 도구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 모두는 직장이나 가정 혹은 사회적 관계에서 오는 압박감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식은 그의 내면 세계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험담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건강한 방법을 찾는 대신 즉시 누군가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사에게 방금 꾸중을 들었을 때 자신의 잘못을 차분히 돌아보는 대신 동료에게 다가가서 상사가 요즘 너무 트집만 잡고 전문적인 지식은 전혀 모른다고 말합니다. 혹은 연인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방과 솔직하게 대화하는 대신 친구들에게 연인의 모든 단점을 매우 격한 태도로 털어놓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한계를 덮기 위해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립니다. 그들은 왜 이런 경향을 보일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대개 긍정적으로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운동하는 습관이 없거나 건강한 취미가 없으며 자신의 생각을 차분히 쓰거나 정리하는 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들에게 험담은 마음속의 불만을 털어놓는 가장 빠르고 쉽고 노력이 적게 드는 방법입니다. 험담을 할 때 그들은 즉각적인 억울함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으로부터 공감을 얻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피해자 역할을 자처함으로써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단지 손해를 보았을 뿐이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해로운 만족감은 중독되기 매우 쉬워서 그들은 점차 그것에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초래하는 결과는 매우 치명적입니다. 험담은 그 어떤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고 가정의 갈등도 그대로 남아있으며 스트레스도 전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일시적으로 억눌려 있다가 나중에 더 강하게 폭발할 뿐입니다. 압박감이 점점 더 쌓일수록 그들이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빈도 또한 늘어납니다. 결국 주변 사람들은 이를 알아차리고 그들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항상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뿜고 다른 사람을 비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조언은 그 사람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얼마나 자주 모진 비난의 말을 사용하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3자를 험담하여 개인적인 짜증을 풀기 위해 여러분을 찾아온다는 것을 느낀다면 자연스럽게 화제를 바꾸거나 선을 긋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답답함을 받아주는 감정 쓰레기통이 될 의무가 없습니다. 해로운 말을 듣기를 거부하는 것 역시 여러분 스스로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인간관계를 교묘하게 조종하는 아주 흔한 세 번째 행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험담하여 공동의 적을 만들고 이를 통해 여러분과 가짜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살면서 아직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비밀스러운 고백을 갑자기 들은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 새로 알게 된 사람이나 다른 부서의 동료가 갑자기 다가와서 목소리를 낮추고 회계 부서에 있는 그 사람이 참 이상하지 않느냐며 그의 업무 방식에 큰 문제가 있고 회사 사람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혹은 같은 모임의 친구들 중에서 한 친구의 옷차림이 마음에 안 든다며 여러분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리뉴닐 입은 옷을 험담하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냅니다. 그들은 왜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하려고 먼저 다가오는 것일까요? 그 답은 안전함과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심리에 있습니다. 보통 진정한 관계를 맺으려면 서로에 대한 이해나 공통의 관심사 혹은 시간이 흐르며 쌓이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건강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자신감과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동의 적을 만드는 지름길을 택합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을 함께 미워하고 비난하자고 권할 때 여러분과 그들이 같은 편에 서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에게만 이야기한다는 말이나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는 말은 사실 여러분을 그들의 해로운 원 속으로 끌어들이려는 심리적 덫입니다. 하지만 험담을 바탕으로 맺어진 관계는 매우 허약하고 위험한 관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그들을 묶어주는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이나 애정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일시적인 증오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비난의 대상이 그 사람이고 여러분이 그들의 동맹이었다면 내일 여러분이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그들이 새로운 동맹을 찾았을 때 여러분이 다음 험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진정한 신뢰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서로를 경계하는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여러분을 험담 속으로 끌어들이려 할 때는 항상 냉정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 순간은 그들이 여러분의 신뢰를 시험하고 조종하려는 때입니다.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은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중립적으로 반응하고 절대 맞장구를 치거나 동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덫에 걸리지 않는 것을 보면 그들은 다른 대상을 찾기 위해 스스로 물러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불필요한 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자신의 품위를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행동은 매우 교묘하고 불쾌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험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인정하지 않고 항상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공격적인 말에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한 뒤에 항상 나는 원래 솔직한 성격이라 있는 그대로 말할 뿐이라거나 사실만을 말했을 뿐이라고 덧붙이는 유형의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 어떤 집단에서 다른 친구의 사생활을 소문내면서 단지 그 친구를 걱정해서 한 말일 뿐이라며 변명합니다.
혹은 동료의 옷차림이나 생활 방식을 뒤에서 비난하다가 지적을 받으면 자신의 성격이 솔직해서 그런 것이고 상대방이 잘못했으니 말한 것이라고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참견과 무례함을 가리기 위해 솔직함과 진실이라는 명분을 이용합니다. 왜 그들은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자기 합리화 기제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항상 자신의 가치관과 기준을 절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세계관과 경험만이 모든 것의 올바른 기준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 즉시 그것을 잘못된 것으로 여기고 비판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이나 속이 좁고 험담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두려워하는 대신 자신의 주관적인 비난을 보편적인 정의로 격상시킵니다. 그들은 자신이 좋은 일을 하고 있으며 정의의 편에 서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고방식의 해악은 매우 큽니다. 스스로 항상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에 대해 매우 보수적이고 눈이 멀게 됩니다. 그들은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솔직한 말이 다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은 피로감을 느끼고 그들을 멀리하게 됩니다. 항상 정의라는 잣대를 들이대며 다른 사람의 삶을 판단하고 강요하는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보고 경계해야 할까요? 그들이 다른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 보십시오. 가식을 떨 필요가 없을 때 그들은 불편한 기색을 그대로 드러내며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실이라거나 지식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한다는 식의 단정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만약 상처를 주는 말에 대해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항상 변명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이제는 안전한 거리를 두어야 할 때입니다. 진심 어린 조언은 항상 이해와 공감이 따르며 솔직함이라는 핑계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깎아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하고 심각한 5번째 행동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약점에 직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험담합니다. 살면서 계속 실패하거나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돌아보는 대신 다른 사람에게 모든 관심을 쏟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원하는 대로 승진을 하거나 급여가 오르지 않았을 때 그들은 즉시 선택받은 사람에 대해 뒤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상사에게 아부해서 그렇게 된 것뿐이며 자신이야말로 가장 힘들게 일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혹은 일상생활에서 주변 친구들이 모두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볼 때 그 가족이 겉으로는 저래 보여도 진짜 행복한지 어떻게 아느냐며 단지 남들 앞에서 연기를 잘할 뿐이라고 주저없이 판단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한 현실은 보지 않고 오직 타인의 성과를 부정할 이유만을 찾으려고 합니다. 왜 그들은 이런 식으로 행동할까요? 이것은 심리학에서 자기 회피라고 부르는 행동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의 단점이나 부족함 혹은 실패를 용기 있게 직시하는 것은 많은 용기가 필요하고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스스로가 아직 충분히 훌륭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의 고통을 마주하게 만듭니다. 그러한 느낌을 너무나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모든 관심을 밖으로 돌리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다른 사람을 관찰하고 잘못을 찾아내며 험담함으로써 스스로에게 완벽한 가면을 만들어 씌웁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느라 바쁠 때는 자신이 정말 최선을 다했는지 혹은 더 나아지기 위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할 시간이 없습니다. 결국 험담이란 매우 교묘한 현실 도피 행동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런 삶의 방식이 치르는 대가는 매우 가혹합니다. 그들의 성장이 완전히 멈추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면 인생의 다음 단계로 발전할 기회를 결코 가질 수 없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주변 사람들이 모두 변화하고 발전하는 동안 이들은 점점 더 쌓여가는 불만과 함께 제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그 쓰라림과 질투심은 다시 험담을 더 많이 하게 만드는 연료가 됩니다. 결국 주변 사람들은 점차 이 사실을 깨닫고 조용히 떠나가며 그들이 스스로 만든 원망의 굴레 속에 그들을 홀로 남겨둡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가장 큰 조언이자 경고는 항상 상황이나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 곁에 있을 때 극도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여러분이 그들에게 더 이상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그들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이 그들의 모든 실패의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잘못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관찰해 보십시오. 만약 그들이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스스로 교훈을 얻을 줄 모른다면 가식을 벗어던진 진짜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의 책임 회피성 이야기에 휘말리지 않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비난에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냉철함을 유지하며 자신의 발전에 계속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항상 험담하는 사람이 반드시 보이는 5가지 행동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처음에는 그저 사소한 불평이나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는 가벼운 불편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들과 오래 소통할수록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를 서서히 갉아먹고 있음을 분명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인간관계는 곧 우리 삶의 환경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누구와 대화하고 어울리기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삶의 스트레스나 행복 혹은 성공의 정도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난과 질투가 가득한 환경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맑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게서 불편함이나 묘한 기분을 느끼는 즉시 그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직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용기 있게 한 걸음 물러서서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며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사람들과 함께할 자격이 있으며 불필요한 시비로 여러분을 끌어들이는 사람들과 함께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매우 기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응원해 주십시오. 아래 댓글을 통해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는지, 혹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험담을 잘하는 사람에게 또 다른 특징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